그 다음 두 번째 사연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요새 코로나 때문에 집에만 계속 있다 보니까 생활 패턴도 엉망이고 건강도 안 좋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상황이 계속 될까봐 너무 두려워요. 이 고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저도 사실은 지금 밖에서 하는 운동이 전부 다 스탑이 됐잖아요. 지금 조금 그래도 열렸다가 다시 헬스장들이 전부 다 문을 닫게 되는 상황이 되니까 운동을 못 하게 되고 일상적인 활동 자체가 다 제한이 되는 상황이다 보니 일상생활이 많이 깨져 있을 것 같습니다. 총장님도 그러실 것 같은데요. 좀 어떠세요? 사실은 제가 학기 초에 그 다이어트를 하려고 제 사무실이 10층인데요. 걸어 올라 다녔어요. 그러니까 계단을 걸어 올라 다닐 때 어느 학과에서는 한창 공부하고 있고 어느 학과에서는 학생들이 이렇게 팀으로 모여서 뭐 토론하고 있고 이런 걸 바라보는 게 굉장한 기쁨인가 동시에 또 저한테는 신체 단련의 기회였는데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는 도저히 걸어 올라 다닐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운동을 할 수 없어서 또 생활 패턴도 좀 바뀌는 것 같고 이제 아침에 운동으로 상쾌하게 시작하고 또 와서 이렇게 교수님들이나 학생들을 접하면서 하고 또 집에 돌아가서 돌아가기 전에 사회활동 좀 하고 이런 것들이 완전히 없어지고 잠깐 학교에 와서 일 보고 또 그 재택근무나 또는 근무 시간이 단축되니까 바로 집에 돌아가서 아까 말한 대로 음식하고 요리하고 앉아서 책 보고 그러다 보니까 확진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여자들은 확진 때 굉장히 불안하고 우울하고 그런 게 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 하고는 생각했지만 마음처럼 그렇게 움직이게 되지 않잖아요. 집에서 할 수 있는 운동도 좀 정해져 있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극복하면 좋을지 저도 걱정인데 이럴 때 원장님 도움 말씀이 필요합니다. 이게 환경이 다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우리 삶이 바뀌는 거거든요. 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다 공통적으로 경험하시는 거겠지만 내가 일상생활의 영역에서 예전에 했던 것들을 그대로 하지 못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막상 오늘 할 일 자체가 오늘은 할 게 없어져 버렸네? 라고 생각이 들면 삶의 리듬 자체가 무너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밤에 일정 부분 사람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저녁 시간을 누리던 것들도 다 스탑이 돼버리면 비는 시간이 너무 많아져 버리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게을러질 수밖에 없죠. 그게 일상생활이 깨어진다는 건데요. 이게 사실 정신건강에 있어서는 제일 안 좋은 측면이기는 합니다. 우울 증상의 첫 번째 시초는 불면에서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제일 많거든요. 그리고 의욕이 떨어져요. 그러면은 일상생활 자체에서 조금씩 그 삶의 리듬이 깨어지죠. 밤에 잠을 잘 못 자게 되고 낮에 평소에 즐겨 하던 활동들도 안 하게 되고 이러다 보면 우울증이 점점 진행이 돼서 병으로 넘어갈 수 있게 되는 측면들이 있죠. 근데 지금은 환경이 우리를 하여금 그렇게 만들어 버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결국에는 우리가 경한 수준의 우울 증상을 어떤 식으로 극복해낼 거냐와 똑같은 솔루션이 여기서도 제시될 것 같습니다. 저한테 오시는 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리는 게 첫 번째는 생활 리듬 회복이에요. 이거는 본인이 의지적으로 노력을 하시는 게 첫 번째입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요, 자려고 하는 시간과 일어나려고 하는 시간을 비교적 규칙적으로 유지하려고 노력하시는 거죠. 경우에 따라서 할 일이 없다 그러고 우울하다 그러면 일찍 자기도 하고, 힘든 여러 가지 코로나 상황 때문에 생기는 걱정 때문에 잠이 더 늦어지게 되면 그만큼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도 더 뒤로 밀리거나 앞으로 당겨지거나 생활 리듬이 뒤죽박죽으로 바뀌어 버리거든요. 그리고 학생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코로나 상황에서 삼시세끼 안 챙겨 드시는 분들 정말 많으세요. 두 끼도 안 챙겨 드시는 분들 많으세요. 왜냐하면 거의 집에서만 있어야 되다 보니까 마땅히 먹기도 애매하고 혼자 나가서 먹기도 좀 그렇고 차려 먹자니 귀찮고 하다 보니까 그냥 군것질거리로 대충 때우다가 하루에 한 끼 먹을까 말까 이런 식으로 넘어가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술 쪽으로 넘어가시는 경우도 흔히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괴로우니까 술로 잊자 이렇게 돼버리면은 삶의 리듬은 더 깨지죠.
그런 것들을 좀 규칙적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노력들은 본인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규칙적으로 일어나고 규칙적으로 자고 일정한 시간에 비교적 내가 하루에 그래도 2끼 이상은 조금은 챙겨서 먹으려고 노력하는 거, 그리고 혼자서 술 마시는 것들은 좀 자제하는 거, 예, 그런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게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결국에는 이 코로나 상황에서의 여러 가지 불안들, 생활 패턴들이 바뀌는 것들에 대해서 이거는 불특정한 상황들이 뻥뻥 터지는 거에 대한 유연성이 떨어져 있는 것 때문에 발생하기도 하거든요. 예. 근데 이건 있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코로나 상황에서의 정서적인 어려움, 생활 패턴이 깨지는 건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그래도 야, 나만 힘든 건 아닌 것 같은데 너 요즘 어떻게 지내니?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으면서 자극도 받고 넌 그렇게 하면서 살면 난 그렇게 못 살았는데 예, 나 이런 것도 좀 신경 써야 되겠네 라고 생각하는 측면도 있을 거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야, 그래도 너 그렇게 집에만 있으면 안 돼. 너 그렇게 삼시세끼 챙겨 먹지 않고 하루에 한 끼도 잘 안 먹고 있으면 안 돼 라고 적극적인 조언도 해줄 수 있고, 예, 이런 부분들도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결국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유연성이 떨어져 있는 것들이 남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유연성이 조금 더 넓어지는 방향으로 갈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내 삶을 채워나가는 것들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 이제 불안감하고 우울증 같은 거는 이제 그런 방법으로 마음을 즐겁게 가지면서 극복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저 학생처럼 너무 집에만 있고 생활 패턴도 바뀌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아무 일도 안 해도 세상은 너무 잘 돌아가네. 그러면서 어떤 자존감이 무너진다 그럴까? 그동안에는 그래도 내가 나가서 뭘 움직이면 학교도 좀 변하고 전문대 현안도 좀 풀 수 있고 이랬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앉아 있으니까 자존감이 많이 떨어지는데요. 그거는 어떻게 높일 수 있을까요? 사실 저보다 총장님 자존감이 더 높으실 것 같아서 이런 건 있습니다. 지금 가장 자존감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하시는 측면이요. 자존감이 타고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사실 자존감은요, 내가 하나씩 하나씩 정말 한 층 한 층 쌓아가는 거지 누군가한테서 이렇게 확 물려받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경우 있거든요.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누구한테 상처를 받아서 자존감이 무너졌어요. 근데 사실 그거는 자존감이 무너진 게 아니에요. 그냥 상처를 받은 거죠. 자존감은 어린 나이일수록 없는 게 정상이에요. 그리고 내가 삶을 통해서 한 차곡 한 차곡 쌓아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거든요. 총장님께서도 그런 경험 많으시죠? 저는 자존감이 되게 낮은, 정말 학교 다닐 때 약간 쭈구리 같은 사람이었거든요. 지금은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근데 그거는 제가 고등학교 생활, 대학 생활, 그 이후에 병원 생활들을 통해서 한 차곡 한 차곡 쌓아 올리면서 가능했던 것 같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총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에 대해서는요? 네, 말씀 맞기는 하지만 이게 어쩌면 일 중독에서 오는 건지도 모르겠고요. 그냥 처음에는 이게 즐겁게 모처럼 좀 쉬기도 하고 집안에서 가족들한테 봉사도 하고 좋았지만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자존심이 좀 떨어졌고 자존감이 없었는데 이것 자체도 좋은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극복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자존감이라는 게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내 삶에서, 내 개인적인 삶에서 조금씩 소소한 즐거움이나 나에 대한 의미들로 채워 올리는 것도 있고요. 또 총장님께서는 사회활동도 적극적으로 하시는 여성 리더시잖아요. 그렇게 사회적인 활동을 통해서 또 한 차곡 한 차곡 올리는 것들이 있거든요. 저한테 오시는 학생들한테 자존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마다 항상 많이 쓰는 비유 중에 한 개가 게임과 관련된 겁니다. 총장님께서도 게임을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특히 RPG 게임 같은 어떤 성장을 시켜야 되는 게임 같은 경우에는 소위 경험치라는 게 있고 레벨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경험치와 레벨은 한순간에 팡 하고 뛰어 올라가지는 않죠. 내가 끊임없이 무언가를 결국에는 게임의 어떤 필드 같은 데서 계속 뭔가를 하다 보면 경험치가 하나씩 올라가면서 어느 순간이 넘어가면 레벨업을 하게 되죠. 내가 개인적인 삶이든
사회적인 삶에 대한 경험을 계속해 나가면서 그 경험치가 한 차곡 한 차곡 쌓이다 보면 레벨이 높아지게 되고 그게 모여서 자존감을 형성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존감을 어떤 뭐 한 가지 방법으로 단시간 내에 얻겠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건 욕심인 것 같아요. 네. 내가 오히려 지금의 삶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거, 그리고 나한테 의미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비록 실수를 하더라도, 결과가 안 좋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계속 시도하면서 반복하게 되면 그것 자체가 경험치가 쌓이는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군요. 네. 두 번째 친구의 사연도 이 정도면은 솔루션이 조금은 되지 않았을까요? 네.